자, 건강식품 외에 그 어떤 상품이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매출이 하나도 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판매 플랫폼에 입점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매처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똑같은 썸네일,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리뷰도 하나 없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그냥 올려버리면 바로바로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판매자 비율에 비해 구매자 비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부터 손수 등록을 대량으로 하는 그런 판매자들까지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고, 이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은 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매처가 소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비슷한 제품들, 그리고 심지어 아예 같은 제품들이 똑같이 질 위에 있다면 도대체 내 상품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상품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식품 위탁 판매 창업을 도와주는 도매업자이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외에도 다 같이 통용이 되는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에는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상품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내 상품의 경쟁 강도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고, 내 상품의 순위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정말 수도 없는 사이트와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건 그냥 단지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블로거들이 이제 물건을 팔 때 상품 키워드가 중요하고, 자, 이 상품에 관해서 순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의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이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판매라는 거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의 정보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다시피 경쟁 강도가 낮고 검색량은 높은 그런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절대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당연히 가장 좋은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낮은 경쟁 강도 그리고 높은 검색량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적으면서 수요는 많은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판매자가 많이 없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면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겠죠. 내가 만약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 즉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만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자, 왜 이런 리스크가 따르냐면 이걸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 이 수요가 많은 그런 거대한 시장에 거대한 몇 개의 기업이 자기들만의 그 제품만으로 자리를 이미 잡아버렸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검색량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그 많은 수요를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낮으면서 검색량은 또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대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은 오로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일반 판매자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있는 수치를 무작정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강도, 검색량 이런 건 왜 있고 도대체 뭘 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상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량이 있구나, 혹은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실제 판매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 단계적으로 좁혀나가는 식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일단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군을 최대한 수집하고 추려내야 됩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주관적인 관점으로 선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판매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만 추려내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도매처가 믿을만 해야 되고 신뢰가 가는 상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품군들의 실제 판매량,
혹은 검색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판매량 수도 나오고, 쿠팡의 경우에는 비슷한 상품을 찾아서 리뷰 수를 확인을 해보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적인 수단의 사이트나 프로그램 등으로 검색량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판매량 및 검색량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제품들은 그냥 제외를 하고, 판매량이나 검색량이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제품들은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판매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나 밴드나 공동구매, 개인 SNS, 당근마켓, 유튜브, 혹은 또 뭐 직접 판매하신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 번째는 직접 판매 플랫폼에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한 키워드가 다른 상품들의 카테고리와 일치를 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 모두 검색창에 제품 키워드를 검색을 한 후에 복합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분석을 해야 되냐면, 대기업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지,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제품들의 판매량이나 리뷰 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아예 없으면 판매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제품들의 리뷰 수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지, 이 말은 독점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먼저 이 정도를 간단하게 분석을 한 후에 비슷한 제품들을 직접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배송비는 얼마인지, 비싸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비싼지, 저렴하다면 어떤 단점이 있어서 저렴한 건지, 그리고 리뷰를 직접 확인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내가 추려놓은 상품이, 내 상품이 이 상품들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이 가격에 관해서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다루겠지만, 구매자들은 뭐 가격이 1,000원, 2,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상세 페이지에 정보가 많고, 이 정보로 나를 설득을 하고, 또 이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있고, 그리고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제품으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쿠팡의 경우에는 결국 가격 싸움이긴 하겠지만, 가격 외에 경쟁력을 먼저 비교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가격에 대한 설정을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분석이 되었다면 최소 5개 미만으로 상품을 최종적으로 추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과정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내 상품을 이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려진 상품들이 바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할 상품군이 됩니다. 내가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상품마다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상세 페이지나 리뷰 혹은 뭐 판매 플랫폼을 바꾼다든지 등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팔리지 않는 변수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방향성의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그냥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과 긴 호흡으로 내 실력과 내 상품 판매 실력과 그리고 내 상품 자체에 대한 기본 매력도를 기초부터 점점 쌓아 올린다면, 이 방향성에 맞게만 간다면 반드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품 선정에 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는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에서 맨날 광고하고 말하고, 뭐 상투적인 내용,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라, 혹은 사이트를 이렇게 이용해라, 자기 프로그램 뭐 만든 거 다운받아 놓고 회원가입해라, 이런 부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내용만 말씀드리니까 이번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도 한번 보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